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가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후후후! 네, 제가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베를린에 놀러 갔다 왔는데요. 네, 거기서 하루 2만 보를 걸으면서 베를린에서 볼 만한 거는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던데요. 오는 날에 정말 기차에서 쓰러져 잤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지금부터 다시 유튜브를 해야겠죠. 자, 그 베를린에서 그 찍은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독일 역사에 대한 썰을 풀 건데 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주식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 유튜브를 훨씬 더 많이 돌릴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맨날 똑같은 거, 맨날 주식 얘기만 하면은 제가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독일 역사 얘기 또는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투자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그 베를린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에 소개해드린 전략이 한 달에 나흘만 투자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 월 마지막 거래일 시가에 사가지고 그리고 다음 날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래일에 주식을 갖고 있다가 세 번째 거래일 종가에 파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딱 나흘만 투자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먹혔다라고 합니다. 그런 논문이 있었죠. 한국의 경우에는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이 짓을 했으면은 주식시장 전체 수익보다 그 나흘의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투자하는 거는 멍청한 짓이었죠. 그 나흘만 투자하는 게 수익이 더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서 2006년부터 19년까지 백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제가 여행 가방을 급히 싸고 있어가지고 오래 유튜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백테스트 나중에 할게 하고 제가 베를린으로 튀었습니다. 바로 그 백테스트를 오늘 해보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자, 지난번에 시니컬 전략이라고 그 매일매일 종가에 사가지고 다음날 시가에 파는 이제 그런 전략을 한번 살펴봤었죠. 그때 제가 커스피 데이터를 다운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데이터만 필요하겠죠, 오늘은. 자, 올라가 보면요. 여기서부터, 자, 2000년 1월 4일부터 2019년 2월 19일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서 여기다가 엑셀에 데이트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그 가격을 붙여야겠죠, 그죠? 가격. 아이고, 너무 올라갔네. 자, 여기서 가격을 갖다 붙이고요. 붙였죠? 오케이. 잘 붙었나 한번 보자. 오케이. 뭐 그럭저럭 잘 붙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그 중요한 거는 언제가 이제 그 마지막 거래일인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트릭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엑셀에는 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day라고 하고 요 날의 day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요. 30일이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1월 31일에 day가 30일이죠. 2월 1일에 day는 1이고요. 2월 2일에 day는 2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그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을 표시할 수 있는가? 그거를 연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잠에를 들었는데 자기 직전에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 뻔하죠,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잠을 잡니다. 와, 완전히 넣어드린 것 같네. 나 한심하다.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요 함수를 음미해 주시면요. 이게 지금 복잡해 보입니다. if가 있고 and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이 31이라는 이 숫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숫자가 20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숫자가 10 이하다라고 제가 표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B21은 20이 넘고 그리고 B22 바로 밑에 있는 놈은 10 이하다 하면은 그러면은 0이라고 표기를 하라. 그 0이라는 거는 그날 이날 한마디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날이 그 이번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월 31일에는 0이 표기가 되어 있죠. 왜냐면 이날에 달이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달이 넘어가는 날이 아니면은 그냥 전 숫자에서 1을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월 31일은 달이 넘어가는 날이니까 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날 2월 1일에는 0 플러스 1, 그러니까 1이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이 새로운 달의 첫 번째 거래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일은 또 그 밑에서 또 하나를 더했기 때문에 두 번째 거래일, 세 번째 거래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월은 쭉 가면은 19번째 거래일이 있다가 2월 29일이 또 달이 변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달이 변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0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3월 2일은 또 이제 새로운 달의 첫 번째 거래일, 한마디로 0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자,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3월 31일이겠죠. 여기도 0으로 시작하고 4월 3일, 3월 31일이 금요일이나 보네요. 이틀 쉬고 4월 3일이 또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달마다 그 마지막 거래일, 첫 번째 거래일, 두 번째 거래일, 세 번째 거래일 이거를 볼 수 있게 해놨죠. 그러면 이제 필터를 거는 겁니다. 필터를 걸어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 그 날만 한번 보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2000년 1월 31일부터 보시면은 그 달의 마지막 거래일만 쫙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2000년 1월 30일부터 맨 밑에 뭐 2019년 그 1월까지 있겠죠. 그죠? 있는데요. 자, 그럼 이거를 옆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이 커스피 샘플이라는 데 복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시트 1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그 달 세 번째 거래일을 봅니다. 세 번째 거래일 0을 지우고 3을 넣고요. 이렇게 넣고 그럼 요거를 또 한번 복사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일단 1월 31일 오픈. 그러니까 시가에 사고요. 그죠? 924.83에 사고 그리고 파는 거는 세 번째 거래일 클로즈. 그러니까 종가에 팔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각각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M2 나누기 그 뭐야? D2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러면은 2000 그렇다면은 그 예를 들면 2000년 1월 31일에 사가지고 2월 3일에 팔았더라면은 2.15%를 벌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 드래그를 하면은 예, 계속 나오겠죠. 다음 달엔 7.83% 벌었고, 그 다음 달 4.8% 깨졌고, 그 다음엔 계속 두 번 연속, 세 번 연속, 네 번 연속 벌다가 두 번 깨지고, 그 다음에 또 12%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이 올라갑니다. 그럼 자산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으로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곱하기 1 더하기 요 그 퍼센티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밑으로 딱 드래그를 합니다. 좀 보기 좋기 위해서 그 숫자 커마 두 개로 그냥 제한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2000년 1월 31일부터 여기 이렇게 하고 이거를 표기를 한 다음에 삽입해서 이제 이런 차트를 넣는 거죠. 2000 꺾은 선형. 자, 이게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우리의 시니컬한 한 달에 나흘 투자한 전략이 자 이제 2006년까지는 분명히 먹힌다 하고 그 미국 선생님들의 논문에 써 있었죠. 그게요 보면은 한 2011년까지 5년 동안 잘 먹혔습니다. 잘 먹히다가 그때부터 갑자기 우하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2011년부터 전략이 잘 안 먹힙니다. 이 한 달에 나흘 투자하는 이 전략이요. 2019년까지 많이 꼬꾸라졌죠. 그죠? 자, 이거를요, 커스 P만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다른 인덱스를 좀 살펴봐야죠. 그죠? 자, 커스 낙은 어땠을까? 제가 이미 다 미리 해놨습니다. 커스 낙의 경우에는 여기도 2006년부터 2006년까지 잘 먹혔고 그 후에도 한 2012년인가 3년까지 계속 이 전략이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후부터는 좀 쏘쏘합니다. 그죠? 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수익이 거의 없네요. 자, S&P 500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희한하게 한 2012년, 13년까지 전략이 잘 먹히다가 그 후부터 잘 안 먹힙니다. 그죠? 여기가 하이라이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독일도 희한하게 2010년에 하이라이트를 찍고 10년인가 11년인가 이때쯤 하이라이트를 찍고 커스피와 비슷하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런 무식한 전략들은 무식하고 덜 발달된 시장에서 잘 먹힐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셔도 커스 닥이 그나마 이 전략이 커스 P보다 좀 더 잘 먹힙니다. 무식한 시장에 인도 시장이 있겠죠.
인도 시장은 역시 한국보다는 좀 더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보면은 2010년, 2011년부터 그 전략이 좀 덜 잘 먹히는 걸 볼 수 있고 그 후부터도 조금씩 먹히긴 했는데 한 2016년, 17년부터 좀 꺾이고 있어요. 물론 이건 일시적으로 꺾일 수도 있는 겁니다. 상하이, 예, 중국은 역시 좀 무식한 시장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이 지금도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시장에서는 갑자기 이 전략이 2011년 또는 코스닥은 2013년부터 잘 안 먹히고 있고 물론 무식한 시장에는 좀 더 아직 먹히고 있기는 한데 우리보다도 유식한 시장 그러니까 뭐 닥스나 S&P 500 이런 데서는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2011년 이후 이 시니컬한 한 달 나흘 투자 전략, 이 전략이 잘 안 통합니다. 네, 간혹 하면은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전략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다행히도 이런 게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나왔고 그 몇십 년 또는 100년 이상 통하는 전략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매우 다행이고요. 자, 그러나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레슨은 무엇이냐? 투자에서는 절대로 남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남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탄 수상자든 정말 뛰어난 석학이든 그게 강한국이 되었든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베를린 가기 전에 야, 이 전략 먹히는 것 같아. 한 달에 나흘 동안 투자하면은 그냥 코스피엔 한 달 내내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높네. 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며칠 후에 와가지고 딴소리를 하고 있죠. 2006년까지는 먹혔는데 2011년부터 이게 잘 안 통하네. 하하하 라고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쪽팔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며칠 후에 제가 며칠 전에 말한 거와 딴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쪽팔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또 안 해줍니다. 이 전에 먹힙니다 여러분 하고 그냥 사라지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전략들을 발표하는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 직접 한 백테스트,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무엇인가를 백테스트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1년 동안에 365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많이 배웠나? 뭐 전략은 사실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건 없으셨지만 뭔가 인생에 대한 교훈은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독일 역사에 대한 이상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